네, 반갑습니다. 좀 이따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조금 중요한 영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으로 약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무너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요 며칠 들어가지고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잡히고 있죠. 오늘도 삼성전자 6만 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로 끝이 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동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종목을 조금 들여다보면 코스닥 MXT네요. 죄송합니다. 알테오젠이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HLB가 7.6%,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오롱 티슈진, 니가캔바이오, 시가총액 상위의 바이오 종목들하고 로봇주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 최근에 특히나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거셌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바이오 종목 빠지는 이게 아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묶어서 보면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추세를 가지고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차익 실현이 왜 나오냐 생각해 보면 저희가 3월 말부터 이제 4월 달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 그러면 공매도에 가장 취약한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도 있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현재 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 주가를 형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이 종목의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주가로 끌어온 거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 가지고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들, 하늘을 모르고 신고가를 갱신하던 종목들도 지금 주가는 조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형태도 있을 것이고, 스케줄로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가 되는 날짜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차익이 된 것 같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쭉 꺾여가지고 바닥을 형성을 했었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단 박스를 탈출을 하면서 오늘 6만 원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높은 종목, 고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지만은 또 바닥에서부터 조정이 많이 나온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또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로 시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개별주로 봤을 때 모멘텀 대비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지금 최근에 철강 같은 경우도 조금 흐름이 좋죠. 그런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또 추세를 가지고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이런 스케줄과 함께 관점을 합치셔가지고 좀 시장을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가 살아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금 이탈이 작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졌던, 외국인들이 아예 자금을 이탈하는 게 아니고 뭐 차익 실현 일어나면서 또 삼성전자라든지 조정이 많이 나온 반도체 섹터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일 뿐이고 자금 유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었죠. 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2025년도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또 기존에 있던 상장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볼 것은 이제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세에 대비해서는 조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삼전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지라든지 중소형 종목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 대비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모멘텀 대비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뭐 트럼프 시대 때 전기차 봐서 뭐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기차 섹터의 주가가 뭐 올해까지의 지금까지의 전기차 실적을 선반영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현재 주가 대비 전기차가 살아나는 거.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화석연 지금 석유 넣는 자동차를 쓰고 있지만 미래에는 당연히 전기차가 모조리 다 대체가 될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인 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도 분명히 또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기차 위주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벤트가 있죠. HLB가 임상 결과를 이제 HLB 유튜브에서 아침 라이브로 결과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죠. 제가 어제 HLB 영상도 찍었지만은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이너스 7.6%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조금 신약 통과가 안 될 거에 대한 조금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한 수준인가? 아니면은 이게 이 주가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허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었고 리보세라닙이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특히나 가남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리보세라닙이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HLB 자체는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이런 HLB의 성공이 또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을 불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오늘 특히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폭에 또 재가루를 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알고 시작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내일 특히나 금요일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며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금요일 장이고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희 주미타 관리방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0-7674-8224에 연락 주셔서 단타반, 단기 수익반, 스윙반 본인 취향에 맞게끔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